예, 안녕하십니까. 당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요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경기장에서 지금 관중이 맥주를 딱 이렇게 들고 하는 모습이죠. 스포츠 경기장 가면 가장 많이 찾는 아마 그 제품이 바로 맥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주류 중에는 경기에서 이 맥주의 그 시원한 맛, 그것을 빠뜨릴 수는 없죠. 경기장에서 특히 그 치맥하면 바로 경기와 경기 관람과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년에 2024 파리 올림픽이 열리죠.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술을 좋아하는, 특히 맥주를 좋아하는 이 스포츠 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은 레 파르시엔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언론 매체인데요. 며칠 전에 내년 2024 파리 올림픽과 관련해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파리 올림픽 경기장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맥주, 와인을 포함해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 소식이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또 이 술 애호가들 그리고 주류 업계가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으로 먼저 프랑스에서 술 판매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 정책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프랑스 내년 그 파리 올림픽에서 이 술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해당할 텐데요. 술 판매와 마케팅,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처음 시행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프랑스 하면 이런 와인을 즐겨 마시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와인을 포함한 그 술 주류 판매와 마케팅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나라다라는 사실이죠. 1960년대부터 프랑스에서는 이 술과 관련해서 이 음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이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1960년대부터 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960년대 이래로 정부가 그러한 그 문제를 인식을 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주류 판매와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놓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프랑스에서 음주로 인한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느냐 하면 2010년도 조사 결과인데요. 음주와 관련해서 교통사고라든가 또 자살이라든가 아무튼 음주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망 건수가 한 해 4만 9천 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음주와 관련한 사망 건수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200억 유로에 이른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음주
특히 알코올 중독과 관련한 이러한 그 사회 문제가 아주 엄중하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60년대 이래로 이러한 그 음주에 대한 규제를 내놨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18세 미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이후로 18세 미만에게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대해서는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뭐 이러한 그 주류 판매 및 마케팅 정책에 대한 그러한 규제도 미흡하다고 여겨서 미테랑 대통령이 당선된 1988년, 그 미테랑 정부에서 우리로 따지면 복지부 장관으로 그 임명된 클로드 에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엄격한 그 주류 판매와 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담은 그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그 법을 시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법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빈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요 지금 신문 여기에도 벌써 그 에빈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보이죠. 바로 그 에빈 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에빈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음주를 통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주류 판매와 마케팅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그 에빈법에서 담아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에빈법은 알코올 도수가 1.2% 이상인 음료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을 겨냥한 미디어 광고를 일체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 광고도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중에는 자정에서 오후 5시까지만, 그 사이에서만 광고를 허용하도록 하고요. 그 반드시 그러한 주류에는 성분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이벤트, 문화 이벤트에서 주류 회사가 후원하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금지를 시키고, 바로 극장,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스포츠 문화 이벤트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게 합니다. 1988년 미테랑 정부에서 임명된 그 클로드 에빈 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서 만든 그 에빈법이 1991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이러한 엄격한 주류 판매 및 마케팅에 대한 규제법이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에빈법 시행 이후로 이러한 엄격한 술 판매 및 마케팅 규제로 실제로 이러한 알코올 중독의 또 그 중독이 그 수치가 또 줄어들고, 또 청소년의 음주 그 비중이 또 줄어드는 그런 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또 조사 결과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제 이런 엄격한 에빈법 시행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류업계 그리고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에빈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또 반대편에 많은 또 그러한 노력이 또 있었죠. 그래서 정치권과 또 영국 의회에 대한 많은 로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프랑스 정부의 그 입장은 굳건하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류업계라든가 이러한 또 일부 사회 여론에서 경기장에서 술을 판매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는 그 기사 제목처럼 복지부 장관은 그러한 그 여론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스타디움에서, 경기장에서 술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그런 시도를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경기장에서 술을 판매하는 그것을 금지한 그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애빈법에 따라서 올림픽도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 파리 올림픽이지만 프랑스 정부의 국가 법령에 따라서, 애빈법에 따라서 이 파리 올림픽 경기장 내에서도 와인, 맥주를 포함한 일체의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그 프랑스, 우리 술 애호가들은 상당히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 불만을 또 더욱 부채질한 그 이유는 올해 9월 달에 파리에서 열리는 2023 파리 럭비 월드컵에서는 예외적으로 경기장에서 맥주 판매를 또 허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그 애빈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 주류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는데요. 그 주류 판매를 허용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파리 럭비 월드컵의 스폰서가 일본 아사히 맥주이기 때문에, 아사히 맥주 회사이기 때문에 맥주 판매, 경기장에서의 아사히 맥주 판매를 허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 애호가들은, 또 주류업계 입장에서는, 왜 럭비 월드컵에서는 맥주 판매를 허용하는데 왜 파리 올림픽에서는 허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23 파리 럭비 월드컵에서는 아사히 맥주가 스폰서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되는데, 이 파리 올림픽에서는 맥주 회사가 스폰서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게 지금 여러분 파리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는데요. 여기 보면 파리 올림픽의 월드와이드 파트너와 그다음에 또 프리미엄 파트너, 그다음에 오피셜 파트너, 오피셜 서포터, 그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이 올림픽의 월드와이드 파트너에는 맥주 관련 회사가 없고요, 브랜드가 없고요. 또한 프리미엄 파트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까르푸라든가 그 회사가 있는데, 시스코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다음에 데카스론 스포츠 의류 회사 없습니다. 맥주 회사가. 그다음에 오피셜 서포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회사가 없던 거. 왜 없느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빈법에는 주류 회사의 그 후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2023 파리 럭비 월드컵에서는 예외적으로 아사히 맥주가 스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은 세계
럭비 연맹 차원에서 이 아사히 맥주가 스폰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 술 애호가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른바 일반 티켓 소지자에게는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데 VIP 티켓 소지자에게는 맥주와 와인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른바 VIP들에게는 경기장 내에서 맥주와 와인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hospitality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또 맥주와 와인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티켓 소지자와 이른바 VIP 티켓 소지자를 차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티켓 소지자에게는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데 이 VIP 티켓 소지자에게는 맥주를 제공한다. 즉 이거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일반인들과 VIP들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파리올림픽 경기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는 그 소식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또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내년이죠. 내년 2024년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일반 관중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과 함께 그에 대한 또 논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